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된 말로 남편 잡아먹고 정신이 살짝 맛이 가버린 그런 시자 할매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감사합니다. 봅시다. 제목. 네가 여기로 시집을 오니까 재수가 오지게 없어가지고 내 남편이 죽었다. 네, 저도 알아요. 근데 할머니 네가 잡아먹었잖아. 원제,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된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바로 오늘이 당신 49제인데 오늘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전날 아버님 장례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고 아니 잊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잠시 저희들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 시아버지는 예전에 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고 그게 낫는가 싶다가 5년 뒤에 재발을 하는 바람에 다시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계속 저희 결혼을 나 죽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반드시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셨고 주변 만류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했어요. 이때 이미 당신의 마지막을 직감하신 것 같아요. 특히 말기암이라는 아주 큰 병을 앓는 환자니까 아버님 당신 안색도 당연히 엄청 안 좋았는데 그걸 화장으로 다 가리고 커버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강행한 겁니다. 여하튼 제가 결혼하고 딱 4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당신 장례를 치르면서 식구들 모두가 오열하고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형님네 포함해가지고 다른 친지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엄청 큰 소리로 다 들리게 자꾸 저한테 아이고 아이고 꽁꽁아 니는 아버지 복이 참 없다. 친아빠도 맨날 너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다더만 이제 너그 시아버지도 죽고 없네. 저승 가버렸네. 넌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냐. 어이구.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몇 번이 아니고 최소 수십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누군가 문상을 올 때마다 고골하며 이 말을 하더라니까요. 아이고 자가 불쌍해요. 이러면서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하셨고요. 아빠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술버릇 때문에 참다 못한 저희 엄마가 저와 동생을 위해 결국 이혼하신 거고 그 이후로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랑 저 동생 이렇게 살았고요. 시모 역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이거를 그냥 한두 번 그런 거라면 그래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충격이 너무나 크고 정신이 없을 거고 그래서 경황 중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실수를 하겠구나 혹은 그래도 나를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나는 선택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머님 당신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게 반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시 고모는 물론이고 시 외가 이모들, 즉 자기 친자매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이고 꽁꽁이 자는 아버지 정을 하나도 모르고 컸는데 저거 시아버지도 일찍 죽고 참 아버지 복이 없네. 이거는 팔자가 불쌍한 건지 재수가 없는 건지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닌 말도 아닐 수가 있겠죠. 어쩌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다 가신 아버님의 죽음이 마치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들리고요.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가 누가 죽었다더라 이런 맥락 말이에요. 더욱이 저는 아직 집안 어르신들이나 사촌들 관계 아니 그런 당신들은 아직 제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런 저인데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나는 그런 줄도 몰랐네 이러면서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니 아버지 없이 자식들을 키운 저희 집안 아니 저희 엄마를 비하하는 그런 뭔가 더러운 기분이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요, 아직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외할아버지는 부자세요. 저희 친정이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꾸 기억에 남아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야, 이건 그냥 피해의식일 뿐이다. 이러면서 제 스스로 달래봐도 소용이 없는 게 이런저런 치부를 꼬집고 핥힌 느낌이라 계속 괴롭고요. 이제는 시모 자체를 미워하며 이상한 꿈도 꿔요. 저희 엄마랑 외가 식구들, 저희 외삼촌, 이모,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부들까지도 그랬어요. 저희 자매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고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등등등. 그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한부모 가정 아픔 같은 건 거의 모르고 커왔는데 그 아픔을 이번 장례식 때 처음으로 느꼈다니까요. 사실 그래요. 당신에게 며느리가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어머님은 남편을 일찍 잃어버린 거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일찍 여인 건데 말이죠.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거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자꾸만 제 마음과 가슴을 파고들어 괴롭히는데요. 이제 당신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기 때문에 어찌해서든 좋은 마음을 품고 싶은데 어머님의 저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가지고 제 가슴에 팍팍 꽂히니까 그게 안 돼요. 49제를 지낸 오늘도 제가 마음앓이를 합니다. 또 그런 소리를 했거든. 아이고 불쌍해라 애비복 없는 거. 그리고 이런 제 마음 아직 남편한테 말 못했고요. 엄마에게 절대 말할 수 없고 동생도 마찬가지. 이 얘기하면 속상해할 게 뻔하니까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어서.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 나고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한테만큼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야 할 것 같은데 제 스스로 멘탈 엄청 강하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게 뭐라고 자꾸만 떠오르고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노력한 것들 그리고 남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는 그 마음까지 싸그리 다 부정되는 느낌이고 나는 아빠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자식들 또 며느리들인 저희가 잘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벌써부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저도 결혼 바로 그 다음 해에 시아버지가 쓰러졌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로 그래. 시모가 저를 볼 때마다 자꾸만 네 복이 거기까지다. 너란 시아버지 복이 없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데 어쩌겠냐. 네 복이 딱 거기까지인데. 에이그. 이런 소리를 해요.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은 시아버지 사랑 못 받은 게 불쌍하다 이건데 그 이전 아버님이 처음으로 쓰러지셨을 때 아이고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우환이 생긴다더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저 말들 절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님 복이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일찍 아버지를 여인 아가씨랑 이 사람이죠. 그리고 그중에 제일 복이 없는 건 바로 어머님이세요. 슬픔이 아무리 커도 남편 일은 어머님만 하겠어요? 너무 딱해서 눈물이 다 나온다. 어쩜 좋아. 이래버렸죠. 물론 아버지를 여인 저희 남편도 정말 안 된 건 맞지만 자기 엄마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뻔히 다 알면서도 당신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는 걸 못 막았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과 벌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한번 찔렀더니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되셨으니 네 저한테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정말 비슷하네요. 거기다 저는 시아버지라 안 하고 계속 아버지 복이 없다 아버지 복이 없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친척들한테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고 그리고 어제 절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남편 일은 당신이 제일 복이 없는 거잖아. 여하튼 이거 쉽게 잊을 수 없겠지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감받으니까 마음이 조금 풀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2번 시자들이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저 결혼 당시 저희 아버님 연세가 71살이었고 몸이 되게 약해 보이길래 걱정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래. 아우 제발 3년만 무사히 남겨달라. 이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왜? 그 안에 돌아가시면 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니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이런 헛소리 나올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는데 그랬던 아버님 벌써 연세가 9순이고 어머님도 건강하게 두 분 다 병도 없이 잘 살고 계시지만 진짜 웃기는 게 이럴 때는 말이죠. 아이고 며느리 잘 얻어가지고 건강하게 장수를 하는구나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당신들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쓰니 시모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신경 꺼버려요. 무시해. 2번 미친 알매. 아니 지가 남편 복 없어가지고 과부된 거구만. 그걸 왜 죄 없는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돌았나? 3번 쓰니 시애미가 또 그 미친 소리를 하면 참지 말고 어머님 만약 시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셨다면요. 이런 망할 지 남편 잡아먹은 이런 개쌍욕까지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돌직구 날려버리세요. 그게 아니면 네 맞아요. 저는 복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참 재수 오지게 없네요. 남편 먼저 가버리고. 이렇게 받아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쫄지 마세요. 저런 시모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남편 죽은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미친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정색하고 받아치면 돼요. 4번 시모가 그럴 때마다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면서 그런가요? 저는 어머님이 더 불쌍해 보여요. 이제 남은 평생 당신 혼자 살아야 되는데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흑유 이렇게 해주세요. 5번 그래 뭐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까 아들을 잃을 차례인가? 깔깔깔깔. 6번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쓰니가 아니라 바로 아내인 시모 팔자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아버지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왜? 시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일 뿐 며느리를 낳고 길러준 그런 친아버지가 절대 아니니까요. 팔자 안 좋은 시모가 하는 말은 깊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채소 오지게 없는 할매니까요. 아시겠죠? 7번 아니 불쌍하니까 불쌍하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분노 버튼을 누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쓰니 환경 충분히 불쌍한 거 맞고 또 시어머니가 그걸로 무시를 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애니까 다들 잘해줘라 이런 의미구만. 왜 부들부들 하는 거요? 대댓글 너 뭐냐? 저기 나오는 시모냐? 아니면 신우쯤 되나?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바로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